50대가 되면 인생의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50살이 넘어가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그저 늙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신 행동심리학은 완전히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50살부터 맹렬하게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기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평생을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했는데 남은 것은 마이너스 통장과 치솟는 아파트, 전세, 대출, 이자뿐입니다. 명예퇴직에 서늘한 칼날은 이미 턱 밑까지 들어왔고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과 취업 걱정은 여전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한숨을 쉬며 밤새 뒤척이는 날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당신은 그저 한국 사회의 지독한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가족을 굶기지 않으려고 죽어라 달렸을 뿐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청춘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텅 빈 허무함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당신이 무능하거나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어떤 세대보다 치열하게 국가적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낸 위대한 생존자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급격한 나이의 변화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심리학의 충격적인 비밀 하나가 당신의 남은 50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블렌치 플라워 교수는 전 세계 132 개국 성인들의 행복도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행복 곡선은 알파벳 U자 형태를 띠며 정확히 47.2세의 바닥을 찍고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우상향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왜일까요? 50대가 되면 우리 뇌의 편도체가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완전히 재배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매일 기쁨의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우울한 날들을 보냅니다. 인생이 극적으로 호전되는 사람들은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과거를 백미러로만 확인하고 철저하게 앞 유리창만 보고 운전합니다. 반면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은 칠흑 같은 밤거리를 운전하면서 앞은 보지 않고 계속 뒤통수만 쳐다보는 위험한 운전자와 같습니다. 20년 전에 강남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쑤시는 것은 찌그러진 자동차의 범퍼를 보고 매일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50살은 과거의 뼈아픈 실패조차도 내일을 위한 최고급 연료로 사용합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실패했거나 대학 입시에서 무너졌던 끔찍한 경험들이 오히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자산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각본은 신조차도 수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쓰일 인생의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당신이 직접 펜을 쥐고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불쑥불쑥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목을 조를 때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과연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병원비로 수억 원을 날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결코 당신의 현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시야가 20대 시절보다 훨씬 넓어지고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발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불안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악마가 아니라 자동차 계기판에 깜빡이는 친절한 연료 경고등과 같습니다.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공포에 질려
계기판을 망치로 부수는 운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주유소에 들러 연료를 채우면 그만입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두렵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제도를 공부하고 쓸데없는 통신비나 보험료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겁이 난다면 오늘 당장 저녁 식탁의 반찬을 채소 위주로 바꾸고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 됩니다. 불안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경호원으로 고용하십시오. 넘어지기 전에 튼튼한 지팡이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빙판길에서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비밀을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이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대청소를 무자비하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인맥이 곧 나의 스펙이자 권력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가기 싫은 동창회에 억지로 끌려가 폭탄주를 돌려 마시고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사람의 축의금으로 수십만 원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냉장고 구석에서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상한 반찬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듯 해로운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냅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만 늘어놓거나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하는 사람과는 당장 거리를 두십시오. 관계의 본질은 연락처에 저장된 1000명의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단 3명의 진실한 영혼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가지치게 하는 것은 훌륭한 분재를 만들기 위해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짜 인연들을 몰아내고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비워두어야만 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인연들이 새롭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완벽주의라는 지독한 족쇄를 시원하게 풀어 던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책임감 하나로 가정을 건사해온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언제나 100점 만점을 맞아야 하고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부모이자 직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당신의 영혼을 바싹 말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달인들은 놀랍게도 나사 하나가 빠진 것처럼 적당한 헐렁함을 유지합니다. 100점이 아니라 70점만 맞아도 참 잘했다고 스스로의 엉덩이를 두들겨줍니다. 부러질 듯이 빳빳한 강철검보다 태풍에 부드럽게 휘어지는 대나무가 훨씬 더 강인한 법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지거나 타인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겪어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며 허허 웃어넘기는 여유가 생깁니다.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추어 완벽한 척 연기하는 무거운 가면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오늘 저녁에 먹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과 식탁 위에 비치는 부드러운 조명 불빛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5번째는 당신의 몸이 지르는 처절한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50대가 되면 20대 시절처럼 밤새워 서류를 작업하거나 무리하게 술을 마시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조금만 무거운 짐을 들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주말 내내 잠만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우울해하거나 자신의 나약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당신의 몸이 이제는 제발 무리하지 말고 남은 생명 에너지를 아껴 쓰라고 보내는 다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사람들은 이 생체 신호에 아주 겸손하게 순응합니다.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무리한 부탁을 억지로 떠맡는 멍청한 짓은 당장 그만두십시오. 한계에 도전하고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에게 양보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충분히 코피를 쏟아가며 헌신했습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인생은 100m 앞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단거리 육상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험난한 마라톤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 시원한 나무근을 아래에 주저앉아 신발끈을 고쳐매고 달콤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최고급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남은 인생의 여정도 웃으며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놀라운 차이점은 돈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철학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노후에 폐지를 주우며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통장 장호에 숫자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70대와 80대 가구의 상당수가 죽을 때까지 모아둔 재산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은행 계좌에 찍힌 50억 원의 숫자는 저승길 노잣돈으로 단 1원도 쓸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돈은 쓰지 않으면 그저 지폐에 인쇄된 잉크 자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50대는 돈을 행복과 추억으로 교환하는 위대한 연금술을 부립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비싼 명품이나 외제차를 할부로 긁는 대신 평생 가슴에 남을 벅찬 경험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거나 평생 고생한 배우자에게 잊지 못할 최고급 식사를 대접하는 데 돈을 씁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추억이라는 영적 자산은 최악의 경제 위기나 인플레이션이 와도 절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병들어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때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은 통장 장호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찬란한 기억들 뿐입니다. 썩어 없어질 돈을 부여잡고 끙끙대지 말고 살아 숨쉬는 현재의 기쁨을 위해 지갑을 과감하게 여십시오. 일곱 번째는 인생의 창고를 비우고 정리하는 내면의 재고 조사입니다. 50살의 문턱을 넘다 보면 문득 밤하늘의 달을 보며 옛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념들이 밀려옵니다. 이런 회상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엉켜버린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내며 인생의 후반전을 가볍게 여행하기 위한 아주 숭고하고 거룩한 의식입니다. 과거에 비겁했던 내 모습이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맨발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밟는 것처럼 끔찍한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진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을지라도 그 수많은 좌절과 눈물이 모여 지금의 단단하고 눈부신 당신을 조각해낸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당신의 얼굴을 보며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진심으로 안아주고 과거에 나와 뜨겁게 화해하십시오. 마침내 내면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머릿속에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걷히며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배움에 대한 맹렬한 굶주림입니다. 이제 와서 머리도 굳었는데 책을 읽어서 뭐 하겠어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순간 당신의 뇌세포는 급격하게 쪼그라들며 늙어갑니다. 인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인지, 식당의 무인 주문 기계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귀찮아하지 않고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호기심을 갖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데 늦은 나이란 인간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60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70세 대학교에 입학해 문학을 공부하는 어르신들도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나는 이제 틀렸어 라고 속삭이는 패배주의적인 마음가짐뿐입니다. 당장 내일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 가서 평소 관심 있던 요리책이나 역사책을 딱 한 권만 펼쳐보십시오. 낯선 활자들이 당신의 뇌에 꽂히는 순간 메말랐던 뇌 신경망에 짜릿한 전기가 흐르며 20대의 청춘보다 더 뜨거운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타인과 내 처지를 비교하며 불행의 늪으로 떨어집니다. 화면에 나오는 호화로운 저택이나
으리으리한 빌딩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멈추십시오. 행복을 돈이나 권력 같은 거창한 조건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극적인 인생의 반전을 이뤄낸 사람들은 길게 핀 조그만 들꽃 하나에도 감동하며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마주 앉아 갓 지은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시시하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엉망음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벅찬 기적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눕기 전에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내 두 다리에게 고맙다고 속삭여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 대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강력한 행복 호르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이 그저 뻔한 좋은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당장 물리적인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재부팅할 놀라운 3일 행동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첫째 날은 무자비한 비우기입니다. 스마트폰 연락처에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의 번호를 과감하게 지우고 옷장에서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을 모두 내다 버리십시오. 둘째 날은 온전한 비우기입니다. 이어폰도 끼지 말고 휴대전화도 집에 둔 채 하루 20분 동안 동네 공원을 무작정 걸으며 오로지 발바닥에 닿는 흙의 촉감에만 집중하십시오. 셋째 날은 기적의 쓰기입니다. 낡은 수첩을 꺼내어 오늘 하루 동안 나를 미소짓게 만들었던 아주 사소한 일 3가지를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어보십시오. 단 3일 동안 이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낸다면 당신의 뇌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과거에 무기력했던 패턴을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50대는 인생의 끝자락을 준비하는 우울한 황홍이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억압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오직 나만의 진짜 무대를 활짝 열어젖히는 화려한 오프닝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당신은 이미 인생의 최고 전문가 반열에 오를 자격이 충분합니다. 낡은 과거의 짐은 훌을 털어버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곧 눈부신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찬란하고 위대한 인생 후반전을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합니다.